자, 안녕하세요. 우리 102회 세무의 2급 세법 1부, 세법 2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번 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고요.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2번 내국법인은 우리 등기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납세지로 합니다. 3번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가능하고요. 그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이 아니고요. 45일 이내입니다. 자, 조금 우리 세무의 2급에서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3번을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에 있는 보기 내용을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 이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법인세법 내용 중에서도 아주 어떤 디테일한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납세지 변경 날로부터 15일 이내. 2번 22년 5월 10일에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넘어서 했죠. 그러면 22년도는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2년 3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기한을 넘겨서 했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이 변경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답 2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결산세의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 하나요. 즉 결산 조정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 정답은 1번이죠. 파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송금. 결산 조정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업무용 승용차, 요거는 강제 신고조정 사항이고요. 3번의 일시상각 충당금은 신고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도 마찬가지고요. 4번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가 유보 또는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2번 기부금 송금 한도 초과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액은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 좀 더 정확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근데 확실하게 틀린 2번 내용이 있으니까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법인의 자금이 출자 임원에 기수된 경우 상여 소득 처분합니다. 5번 법인세법상 입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세 과호납금의 환급금이자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2번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지 않은 경우 채무 면제액 입금 항목이고요. 3번 자본금의 납입은 입금으로 본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금 아닙니다. 정답 3번입니다.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을 입금 항목으로 봅니다. 6번 송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자, 직원은 퇴직금도 그렇고요. 상여금도 그렇고 초과해서 지급해도 전부 다 송금 인정됩니다. 임원 같은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이지만 직원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법인에서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더 주는 기업은 거의 없으니까 임원 같은 경우는 회사의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상여금 특별히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 송금 항목이고요. 나중에 처분할 때 매출원가로 송금 처리됩니다.
3번 출자 환급은 송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즉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이런 보유기간에 대한 재산세는 송금 항목입니다. 다만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7번 재고자산, 유가자산 평가 방법 신고, 변경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신설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평가 방법. 혹시 2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 3개월 된 날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자, 재고 무신고는 선입 선출입니다. 4번 유가증권은 무신고하면 총평균법. 정답 4번입니다. 8번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기부금이란 업무 관련 없이 출하는 금액입니다. 2번 국군 장병 위문 금품은 50% 한도. 법정 기부금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뭐 특례 기부금으로 개정될 건데 여튼 용어는 좀 바뀌지만 50% 한도입니다. 3번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이율하여 가능합니다. 4번 기부금의 기속 시기는 우리 현금주입니다. 문제 9번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경우는 1번 임원이 연임된 경우 아니고요. 2번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전 종업원이 해외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아닙니다. 3번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사업 양도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정부 투자기관 등이 이제 민영화 다시 재채용되는 경우, 사표 내용이 재채용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을 보지 않습니다. 민영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상으로 한 거지 세법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10번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자, 건축물은 정해법, 광업권은 생산량 비례법. 정답 2번이고요. 공급입품은 우리 정률법이고요. 광업력, 유형자산, 생산량 비례법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번 제 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2월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세액공제 2월 공제 가능합니다. 3번 외국 납부 세액공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번 재손실세액공제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12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필수로 제출한 서류가 아닌 것.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답 4번이고요. 현금흐름표는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자, 13번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우리 법인세는 신고납세 제도고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부 다 신고납세 세목입니다. 2번 중간연합 분납 가능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4번 3개월 이내 과세표준 세액 신고해야 됩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고요. 2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3번 무인자동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정답 3번입니다. 4번 광업은 광업사무소입니다. 15번 당일날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우리 인터넷 도메인이나 상호 변경은 워낙 회사 이름 자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일날 재발급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6번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상품권은 교환 수단입니다. 교환 유가증권이지 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재화가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17번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계속사업자 과세 개시 20일 전까지. 2번 사업자 단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사업자 단위 신청하면 모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가능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모든 부가가치세 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4번 사업자 단위는 우리 지점 주단 사업장 할 수 없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가능합니다. 8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2번에 반환 조건 용기대금. 3번에 연체이자. 4번에 할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9번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 1번 판매 목적 다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같은 사업자 내에서 사업장 간 이동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직매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2번 폐업시 잔존재화. 3번 직장 체육비, 이런 직장 연회비,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간중공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자,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샘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예상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즉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20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재화 공급으로 보는 가공, 인도입니다. 장기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란데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인출할 때, 현금을 꺼내는 때, 반환 조건부 조건 성취할 때. 정답 3번입니다. 21번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 1번 접대비, 기부금은 업무 무관 지출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불가. 3번 공장 증축 위한 공장 부지 조성,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4번 매입한 상품에 대한 매입대금 출액,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22번 면세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면세 포기하면 3년간 다시 면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2번 면세 포기는 세무서장 승인 필요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면세 포기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4번 면세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구분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23번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2번 공급 연 월일은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고요. 임의적 기재사항이고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해당되는 작성 연 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입니다.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은 효력에 지장 없습니다. 24번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영세율 조기 환급 대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세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 여지, 즉 발생할 일이 없죠. 4번 재무구조 개선 이행,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조기 환급 사유입니다. 25번 간이가세자 틀린 것. 1번
과세기한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2번 간이가차는 우리 6개월 단위 예정구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확정신고할 때 우리 세금계산 합계표 제출해야 되고요. 4번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주관식 26번 적격 증빙서류 미수지적 대비. 자, 기준이 되는 금액이 경조금은 20만 원, 그 외에는 3만 원입니다. 건당 3만 원. 27번. 자, 27번 같은 내용은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 이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연수 특례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법인은 사업장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 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감가상각 특례입니다. 사업의 어떤 자산의 부식, 마모, 훼손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50%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법인세법상 관련에 들어갈 단어. 대안은 자, 보험업법에 따라 우리 일반적인 자산의 평가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유자산의 평가증은 인정하지 않지만 보험업법에 따라 고정자산을 보험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증한 경우에는 입금 항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회사에서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토지 5천을 늘렸고요. 입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개정 과목은 평가이익, 토지 평가이익. 자, 이런 식의 입금을 해야 되는데 회사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본잉여금은 입금 항목이 아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조정 붕괴. 자, 외부에 유출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기타 소득 처분 해야 됩니다. 입금 산입 기타, 입금 산입 기타. (29번) 관련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 자, 후발급 세금계산서 원칙은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 공고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말일을 작성 연월일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후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발급 특례. 정답은 10입니다. 30번 우리 임시사업장 부가가치세법상 정식 사업장이 아닌데 우리 임시사업장은 설치 신고해야 되고요. 10일. 근데 혹시 임시사업장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이면 별도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법 일부 풀이 모두 마치고요. 자, 세법 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 특례전법 보겠습니다. 1번 국세기본법상 기한과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신고기한이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 기한으로 합니다. 2번 국세정보통신망 즉 홈택스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버튼 누를 때 신고서 전송될 때 신고한 거로 인정이 됩니다. 3번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연장 사유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기간계산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민법 준용합니다. 정답 3번. 2번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정답은 납부고지서, 국세환급통지서, 신고안내문. 세무조사 과세예고통지서는 전자송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때리겠다 이런 특수한 어떤 고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자송달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국가에서 이런 고지서는 신경을 써서 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번 우리 공시송달은 공간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3번, 4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특히 4번은 납부고지서는 등기로 해야 됩니다. 4번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성립 시기. 종합부동산세는 언제죠?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할 때니까 3월 31일.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기출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약식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수업을 들어야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를 안 풀고 바로 듣잖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천천히 읽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이하고 그런 어떤 강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꼭 한번 푸셔야 됩니다. 푸시고요. 강의를 들어야만 빠르게 강의를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 4월 20일이죠. 자, 1번, 2번, 3번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5번 국세부가 제적기간. 자, 1번 소득세 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5년. 2번 자, 법인세 환급인데 법인세 포탈인데 국제거래면 15년. 3번 증여세 무신고 15년. 4번 상속세 포탈 15년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6번 납세 의무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은 상속으로 납세 의무로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2번 자, 상속 개시되면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번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 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국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기가 받은 게 1억인데 뭐 1억보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받은 재산 한도. 4번 합병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 시 피합병법인에 성립된 국세 납세 의무는 그대로 승계된다. 왜냐하면 합쳤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7번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 것. 압류, 교부청구, 납부고지. 압류매가 유예기간은 정지사유죠. 정답 4번. 8번 2차 납세 의무 틀린 내용. 1번 주된 납세 의무자의 내용이 변동이 생기면 우리 2차 납세 의무자의 내용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부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2번 사업 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2차 납세 의무를 지한다.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 의무는 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거는 사업 관련된 국세가 아니고요. 개인의 어떤 세금입니다. 3번. 자, 부족한 금액 한도 내에서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 2차 납세 의무. 4번. 주된 납세 의무자인 법인이 주된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 세금을 못 내요. 그러면 법인의 주주인 과점주주 비율만큼만. 근데 기준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9번. 국세 우선. 3개월분 임금채권, 소액주택 임차보증금, 강제집행비 등. 자, 1번에 법정기일 후에 설정한 담보채권. 아니죠.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채권은 국세 우선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번.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 틀린 것. 1번. 후발적인 사유. 안날부터 3개월 이내. 2번. 정부 부가제도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자, 3번. 자, 내가 과다 신고했다. 근데 경정청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조세 불복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번. 원칙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5년. 자, 11번. 불복 청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청구 기간 및 결정 기간에 대한 보전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번. 동일한 청구, 우리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중복 제기 불가. 감사원 심사 청구도 중복 청구 불가. 4번. 지방국세청장 조사에 따른 과세 처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2번. 소득세법 내용으로 틀린 것. 우리 소득세법은 신고납세 제도고요. 그리고 직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3번.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근로 임금 기타. 그 다음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분류과세제도입니다. 따로따로. 자, 4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죠. 우리 소득세는 개인의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자, 종합소득은 합산이니까 납세지는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사업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3번. 이자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없습니다. 2번.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이자소득. 3번. 이자소득 원천징수. 4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금전대여 받는 이자, 즉 사채업자. 이거는 이제 사업소득이죠. 대부업, 개인 사업자입니다. 14번. 금융소득 수입 시기 틀린 것. 1번. 이익영업 처분은 결의일, 통지예금 인출일, 법인세법 처분 인정배당, 결산 확정일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무기명 채권이자 지급받은 날. 15번. 사업소득 과세하지 않는 것. 자, 이번에 연예인 계속 반복적으로 연예활동 사업소득 전속계약금. 3번에 부동산 권리대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4번. 외상매출금 회수 지원으로 받은 연체자 사업소득에 다 총수익금액 포함합니다. 1번에 해약 원인으로 받은 법원 판결, 손해배상권, 법정이자는 기타 소득입니다. 16번. 총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는 장려금. 사업용 자산 관련된 저축 보장성 보험 차익. 4번 재고 자산을 가사용 소비, 본인이 쓰거나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준 경우 시가, 그 가액 총수익 금액입니다. 자, 이전 과세 기간에 이미 과세된 이월된 소득은 총수익 금액 불산임입니다. 이미 그 전에 과세했기 때문에 또 하면 이중과세죠. 총수익 금액 불산임 항목. 법인세법도 있죠. 2월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17번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천재지변 비과세. 2번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번 출자 임원 근로소득입니다. 이때 출자 임원은 소액주주 아닌 임원으로 암묵적으로 가정을 한 겁니다. 4번 일용 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 건설공사는 1년이고요.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 비과세 연금 소득. 1번에 유족연금. 2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금. 3번 국군 포로 송환. 국군 포로 받는 연금. 전부 다 비과세고요. 4번에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 자, 이거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19번 기타 소득 필요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총 80% 경비가 됩니다. 2번 다수 순위 경쟁 공익법인 주최하는 입상 상금 80%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일시적인 문예 창작 60%입니다. 4번 고용관계 없이 특강 60%. 정답 1번입니다. 20번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자, 1번, 2번, 3번은 맞는 내용인데 4번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의 주택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상으로 살게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혜택을 줍니다. 부당해서는 부인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1번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지상권 양도, 2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3번 골프 회원권. 정답은 4번입니다. 저작재 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22번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 연간 소득 금액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 1 현재입니다. 2번 장애인 200만원 추가 공제. 3번 인적 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이때 우리 이런 인적 공제는 2월 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 못 받으면 소멸. 정답 3번입니다. 4번 자, 사망한 경우엔 사망일 전날 기준이니까 그 연도는 공제 가능합니다. 23번 기장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자, 기장세액공제 한도액은 100만원. 간편장부 의무자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하는 경우 대상이고요. 혹시 20% 이상 장분을 하겠다. 기장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기장세액공제는 2월 공제 불가. 정답 4번입니다. 24번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자, 우리 기부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우리 조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자, 이런 거 이때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계산서. 자,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면세자 합자. 세액공제, 소득세법이고요.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전부 다 소득세법입니다. 근데 기부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조세 특례 제한법 세액공제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이따 정도 보시고요. 25번 소득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분납은 1,000만 원 초과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우리 분할납부. 분납은 2개월. 26번 주관식. 자, 우리 국세 징수권. 5억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27번. 자,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 가산세죠. 가산세. 28번.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183일입니다. 29번. 한부모 세액공제죠.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소득공제. 한부모 공제 100만 원입니다. 30번. 자, 우리 소득세법 중간연합, 법인세법 중간연합, 분납, 또 과세표준 신고 기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중간연합의 원칙은 이제 고지하는 겁니다. 고지하면 납부하면 되는데, 중간연합 기준액에, 즉 작년도 세액의 30%도 미달이 된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6개월치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보니까 작년도 중간연합 기준액, 즉 작년도 세액의 30%도 미달되면 본인이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3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2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1부, 세법 2부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